셰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에 꼭 한 번씩 먹게 되는 이 미역국. 네네. 그냥 미역국이 아닌 소고기 미역국과 목살 생강구이인데요. 네. 야, 이 미역국에 소고기가 들어가면 네. 국물 자체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고기를 제가 준비했고요. 네. 사실 이제 고기에서 좀 냄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로 보통 고기를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핏기를 제거해 주시면 지금 제가 사전에 준비를 한번 했는데 이렇게 좀 핏기가 좀 묻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이 핏기가 어떻게 보면은 좀 냄새를 좀 나게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핏기는 한번 제거해 주시고 먹기 좋은 크기로 듬성듬성 좀 썰어 줄게요. 네. 이렇게 한번 한 입 크기로 좀 썰어 준 다음에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옮기셔서 아, 바로. 네. 바로 한번 옮겨볼게요. 네. 살짝 넣어서 참기름을 넣어서 이 고기의 잡내를 없애주게 이렇게 한번 살짝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아. 그래서 먼저 고기를 탈탈탈탈 볶아주고 여기다가 마늘을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먼저 고기랑 볶아줄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미역을 같이 한번 볶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최여비를 보시면서 고기의 핏물을 제거한다는 게 네.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마트 같은 데 가시면 고기를 이제 썰어서 놓고 팔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바로 신선하게 바로 포장된 걸 수도 있지만 그게 냉장고에서 아니면 상온에서 오래 두게 되면 그 피가 약간 좀 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피에서 약간 좀 냄새가 많이 날 수가 있죠. 아. 자, 이렇게 해서 고기는 좀 볶아주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살짝 볶아졌으니까 다진 마늘을 마늘을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물기를 불려놓은 미역을 준비했었는데 네. 그것도 살짝 넣어서 이제 고기가 다 볶아졌으니까 같이. 탈탈탈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미역국은 네. 생일날 혹은 또 이제 출산을 한 뭐 임산부들이 네. 좀 많이 드시잖아요. 미역에는 칼슘 같은 것도 많고 아미노산 그리고 비타민 성분이 많아가지고 네. 뭐 임산부한테도 좋지만 사실 누구나 다 좋죠. 누구나 좋죠. 네. 근데 참 희한한 게 이제 수능을 보는 이제 학생들의 피해야 될 음식이 미역국이잖아요. 그렇죠. 미역국은 약간 좀 겉면에서 약간 좀 점액질이 좀 나와가지고 좀 미끈미끈한 미끄러진다고. 성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한번 살짝 볶아줘야지 점액질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훨씬 더 음식에서는 맛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한번 탈탈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역 양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좀 적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불렸다가 양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들이 참 많죠. 네. 그렇죠. 이제 미역이 겉미역인 경우는 불리면은 양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요리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겉미역 미역 얼마 안 되니까 정말 한 움큼 넣어가지고 불리게 되는데 막 넘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10배 이상 부풀게 되니까 되도록이면은 생각보다 좀 적게 넣어서 불려주시는 게 좋아요. 물을 1리터 정도를 넣고 저 어렸을 때부터 이 미역국에다가 네. 밥 말아서 네. 김치 하나 딱 얹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맛있죠. 예. 그리고 간을 오늘은 보통 뭐 소금만으로 갖고 간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간장만 하시는데 저는 오늘 국간장을 국간장. 살짝 좀 넣어주고 그리고 약간의 까나리 액젓이 들어가요. 아. 이 까나리 액젓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약간 좀 감칠맛이 좀 더해집니다. 그리고 소금을 살짝 넣어보는데 소금은 이따 제가 간을 한번 더 보고 네. 좀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 제가 좀 국을 한번 끓여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 국이 한번 팔팔 끓어주는 동안 저희 다른 요리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까요? 미역국은 저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건가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너무 간단한데요. 너무 간단하죠. 네. 어렵게 하면 사실 너무 어려우니까 네. 이렇게만 끓기 시작하면은 한 10분, 15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맛있는 미역국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잘 끌 동안 저희는 목살 생강구이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그 고기의 핏기를 살짝 제거했는데 네. 페이퍼 타월로 주시면 제가 조금 이렇게 핏기를 한번 제거를 한번 해서 살짝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좀 묻어나거든요. 이렇게 하면 누린내가 좀 많이 잡히실 거예요. 이렇게 제거를 해서 네. 만약 이제 뭐 물에 끓인다라고 하면 네. 그 위에 뜨는 불순물도 좀 많이 적어지죠? 그렇죠, 당연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불순물도 적어지고 맛이 더 깔끔하게 되겠죠. 고기가 두껍다면 칼집을 좀 깊이 넣어주시고, 좀 얇으니까 오늘은 너무 두껍진 않게 살짝의 칼집을 한번 넣어줄게요. 저희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좀 좋은 고깃집 가면은 고기에 핏기가 막 철철 묻어 있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이렇게 핏기 없이 나오는 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핏기는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양념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칼집을 좀 넣어줄게요. 저는 몰랐을 때 네. 핏기가 좀 있고 그래야 좀 싱싱한 고기인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나오면 왜 이렇게 고기에 핏기가 없지? 그냥 맛이 없어 보이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이게 좀 알고 나니까 네. 이렇게 나오는 고기들이 잘 손질된 고기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고깃집 가면 막 핏기가 막 묻어나는 고기가 아니라 보면 이렇게 약간 매트한 느낌의 고기가 나오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목살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 이 목살 생강 구이면 생강이랑 이따 같이 구우시나 봐요. 그렇죠. 한번 보시면 네. 여기에 곁들일 양념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볼 텐데, 네. 일단 다진 생강을 좀 생강. 준비해 있고요. 그리고 맛술, 네. 맛술을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간장, 자, 그리고 설탕. 소스는 굉장히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네. 만약에 생강향이 좀 싫으시다고 하시면은 생강향을 좀 반으로 줄이셔도 되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먹게 되면은 그 일본 가정식 요런 요리가 비슷한 게 있어요. 아. 돼지고기 생강구이라고, 네. 일본 그 감자랑 돼지고기랑 삶아서 먹는 요리랑 비슷하게 또 요런 요리가 있는데, 아마도 굉장히 좀 이국적이면서 좀 담백한 이런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금 전에 저희가 좀 발라냈던 요 양념을 고기에다가, 이 사실 생강이 제가 오늘은 좀 적게 넣은 편인데, 네. 생강을 더 많이 넣어도 생강 향이 많이 진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생강이 뭐 감기라든지 그렇죠. 목에 참 좋잖아요. 그렇죠. 이특 씨 같이 또 목 많이 쓰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좀 오늘 같은 이런 요리 좀 많이 집에서 좀 먹어야겠네요. 많이 해놓고서 네. 많이 드시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해놓고 좀 발라줬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구워줄 텐데, 요렇게 해서 대략 한 10분 정도 숙성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숙성을 살짝 시켜주시면 간이 훨씬 더 잘 뵐 수 있으니까 요렇게 다 됐고요. 네. 그리고 뭐 목살이라 그러면 집에서 그냥 뭐 굽는 경우가 많은데, 자, 오늘은 제가 밀가루를 한번 발라가지고 고기를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밀가루를 바른다고요? 네. 왜 그러죠? 오늘의 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네. 밀가루를 바르게 되면은 훨씬 더 그 고기에 육즙도 가두게 되고, 네. 그리고 고기를 훨씬 더 담백하게 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면도 더 바삭하게 구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밀가루 한 스푼 정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게 오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돼지고기에 밀가루를 발라주게 되면 바삭하게 또 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굽는 고기랑은 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앞뒤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너무 밀가루가 뭉쳐지면 안 되니까 한번 발라주시고 살짝 살짝 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밀가루가 또 덩어리가 있으면 또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늘상 뭐 목살을 구워 먹으면 뭐 소금 후추 간을 많이 해서 드시는데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뭔가 또 특식 같은 느낌이 좀 들겠네요. 아마 좀 더 두껍게 하면은 뭐 목살 스테이크 같은 느낌으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고기를 만들었고요. 자, 이제 요거를 한번 구워볼까요? 네. 한번 제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리브유나 식용유를 살짝 이렇게 한번 둘러주시고요. 네. 팬은 좀 어느 정도 달가주신 상태에서 고기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저는 요리할 때 네. 이 후라이팬 달구는 시간이랑 네. 이 식용유 이렇게 뿌렸을 때 이렇게 네. 움직여야 좀 후라이팬이 달궈진 거잖아요. 네네. 이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너무 또 낮은 불에서 굽게 되면 고기 육즙이 다 빠질 수 있으니까 네. 고기는 살짝 어느 정도 좀 달가진 상태에서 구워주는 게 좋으세요. 네. 넣어볼게요. 이 소리지. 그렇죠. 이 소리죠. 네. 밀가루를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뭐 고기 요리를 또 많이 이렇게 여기서 또 배워봤고 네. 집에서도 많이 먹어봤지만 네. 이 밀가루를 또 묻히는 것도 처음 보기 때문에 네. 또 식감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굉장히 또 궁금해집니다. 아마 좀 바삭한 느낌을 더 줄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바삭한 느낌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네. 그 전분 같은 거를 살짝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아, 전분 같은 거를 살짝 더 발라주셔도 여기 다 찼으니까 이 정도만 한번 구워볼까요? 네. 굽다라기보다는 약간 튀긴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질 수 있는 건가요? 튀긴다 그래도 좀 센 불에서 구우니까 음. 겉면이 좀 바삭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구울 때도 이제 생강향이 싹 올라와주네요. 그렇죠? 지금 정말 옆에서 미역국이 끓고 있고 그래서 누구 생일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친구 생일상을 끓여주고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육즙이 하나도 빠지지가 않죠. 예, 그대로 있는데요. 이 밀가루를 살짝 발라줘가지고 고기에 육즙이 그대로 갇힙니다. 고기에. 이렇게 보면 어머나 어머나. 바삭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튀김처럼 그냥 네. 굽게 되면은 뭐 색깔이 날 텐데 고기 색깔이 날 텐데 요거는 색깔이 밀가루를 발라 구웠기 때문에 진짜 바삭바삭하겠다. 그렇죠. 제가 취미가 요리가 되다 보니까 네. 내가 요리를 좀 예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 어떤 걸 보고 알았냐면 그 후황이라고 하잖아요. 네. 연기 빠져나가는 그쪽. 네. 예전에 요리 안 했을 때는 후황이 깨끗했거든요. 네. 근데 요리를 하다 보니까 연기라든지 기름이 이렇게 튀어서 위에 붙은 걸 보고 네. 내가 요리를 좀 예전보다 좀 많이는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거예요. 그래도 저도 친구들 보면은 네. 오븐이나 이런 거를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 그 후라이팬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는데 주로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다니까 사용감이 있어야지 주방이지 그쵸. 사용감이 없으면 이 주방은 아니겠죠? 안 쓰면 아깝더라고요. 네. 정말 노릇노릇해지는데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죠? 여기다가 기호에 따라 가지고 후추를 살짝 넣어줘도 좋고요. 네. 소금 간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후추만 살짝만 뿌릴게요. 근데 오늘은 목살로 이제 생강구이를 해주시잖아요. 네. 혹시 뭐 삼겹살이라든지 아, 이런 다른 부위도 괜찮나요? 다른 부위도 좋습니다. 다른 부위도 물론 좋고요. 꼭 목살 아니라 돼지고기 어떤 부위라도 이렇게 하시면 맛있는 돼지고기 요리 드실 수 있어요. 요거는 근데 포인트가 약간 좀 바삭한 느낌으로 색깔이 좀 더 나게 굽는 게 좋으니까 조금만 더 네.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완성 접시를 좀 미리 좀 준비해 놓도록 준비해주면 좋을 하겠습니다. 거예요. 자, 이제 고기가 맛깔스럽게 이제 다 구워졌죠? 예. 고기는 불을 다 꺼보고 여기에 곁들일 지금 여기 파를 한 번만 네. 썰어줄게요. 파만 썰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만 살짝 고명으로 올릴 거니까 이렇게만 썰어서 넣어주면 될 것 같고. 셰프님께서 이제 요리를 잘 하시다 보니까 네. 친구분들이 네. 뭐 해달라 좀 요청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좀 뭐 그런 건 있죠. 어디 캠프나 이런 거 놀러 가거나 그러면 네. 항상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하죠. 네. 인기 영순이니까. 놀러 갈 때 그 캠핑이나 아니면 뭐 펜션이나 리조트 같은 거 놀러 갈 때 그 예. 라면이나 이런 걸 싸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재훈이가 오냐 안 오냐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달라진다는 달라지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라면이냐 특식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고기를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젓갈 생강구이. 향이 엄청 좋은데요. 그렇죠. 네. 요거만 있으면은 뭐 밥도둑이죠. 이렇게 해서 구워서 자 조금만 더. 일본에서 좀 맡아본 냄새인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거예요 아마. 네. 일본 활동 많이 하셔서 이런 거는 일본 집밥이라든지 반찬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음식이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고기는 다 구워줬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준비되어진 파를 살짝 이렇게 살짝 뿌려주고. 그리고 약간의 깨소금을 살짝 뿌려줄게요.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목살 생강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별다른 재료가 없어도 생강 하나면 색다르게 먹을 수 있는 목살 생강구이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그럼 저희는 소고기 미역국이 잘 끓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자 가져가 볼까요?
조심하세요. 뜨거우니까.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미역국을 이 국에 가득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도 좀. 이게 오늘 소고기로 해서 이제 미역국을 끓인 거잖아요. 네. 소고기 말고 뭐 해산물을 넣고 끓여도 또 괜찮죠? 아, 홍합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새우라든지 뭐 그런 것들 넣어가지고 끓이면 뭐 좋죠. 어떤 걸 넣어서 끓여도 미역국은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네. 간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네. 까나리 액젓 조금과 국간장 그리고 소금으로만 하면 정말 맛있는 미역국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고기 미역국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언제 먹어도 맛있는 소고기 미역국이 완성되었습니다.